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올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은 형님, 상의할 일이 있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상의할 일이라니?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은 아니고요. 큰형님 말이에요. 그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답답해하고 있던 참이야. 우선은 있는 돈이라도 언니한테 좀 나눠줘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한 듯 올케가 눈치를 보며 입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어요. 올케,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 형님, 우리가 남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부모님 재산을 더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라며 올케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눈치를 보는 듯 해 보였습니다. 올케, 난 괜찮으니까 그냥 말해도 돼. 그게 그이한테 말했더니 시큰둥하길래 혹시나 형님이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걱정 마. 나는 절대 오해 안 할 테니까. 제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올케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이 계속 전업주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 취업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혹시나 일할 곳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게 결코 쉽지만 않더라고요. 일자리라고 추천하는 곳이 전부 힘든 일뿐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긴 요즘 일자리 찾기 어렵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큰형님이 우리 집에서 한수를 봐주면서 월급을 받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형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출산휴직이 곧 끝나가서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저도 큰형님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출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큰형님도 아무래도 남보다는 조카 봐주면서 월급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올케가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올케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만 하던 언니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시 입을 닫고 있자 올케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형님, 제가 괜히 주제 넘은 행동을 한 거죠? 아니야. 올케 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걸 뭐.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형님이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해. 오히려 맘 써줘서 고맙기만 한 걸. 그럼 형님이 큰형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월급은 충분히 드릴게요. 아, 월급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월급은 월급이지 뭐. 암튼 맘 써줘서 고마워. 내가 언니랑 잘 상의해볼게. 라며 전화 통화를 끝냈는데요. 마음 써주는 올케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형부가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언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남동생 부부는 직업도 좋았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까지 장만해줘서 우리 셋 중 형편이 제일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나름 괜찮은 회사를 다녀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언니네는 형부가 살아계신 동안에도 내내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형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뒤로 사는 게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자식들까지 있었기에 앞날이 더욱 깜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업주부였던 언니에게는 청천벽력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부모님 또한 언니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올케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주니 제 입장에서는 기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불이 났게 언니를 찾아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어제 올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 언니가 조카 한수를 좀 봐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 뭐? 내가 한수를? 그래, 언니 내내 일자리 알아보고 다녔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서 말이야. 올케한테 들어보니까 월급도 많이 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올케가 그래? 그렇다니까. 이런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 지금 당장 언니가 일할 수 있는 게 식당 설거지 그런 일밖에 더 있겠어?
그런 일은 엄청 힘들어서 걱정도 되고 말이야. 제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언니를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결심을 한 듯 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긴 신우이란 존재가 참 어려운 존재인데 그토록 맘 써주는 게 고마워서라도 거절 못하겠네. 근데 이게 언니한테만 좋은 건 아니야. 올케도 맘 편히 한 수 맡기고 출근할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 그런가?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오랜만에 씨름을 덜었던 것인지 언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남동생 부부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조카를 돌봐주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언니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나 때문에 괜히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고생은 뭐가 고생이야.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 딸 밥도 챙겨야 하고 네가 바빠질 게 뻔하잖아. 괜찮거든. 조카들을 위해서 이모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언니를 나무라자 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언니 동생 사이에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고 앞으로 맘 독하게 먹을 생각이나 해. 제 말에 언니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부의 죽음을 오롯이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조카들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언니를 위로하곤 했으니까요. 제게도 남매가 있었기에 조카들까지 4명을 돌봐야만 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던지라 많이 이해하고 도움을 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식비부터 이것저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가족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언니가 조금이라도 보탠다고 하는데 차마 받을 수가 없더라고. 우린 먹고 살만 하니까 처형한테는 절대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어차피 먹는 반찬에 수자만 더 올리면 되는 건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조카들을 우리 자식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가끔 만나는 친척들이 그렇게나 눈치를 줬다고 하네요. 어느 날 남편이 오래전 일을 회상하기도 했으니까요. 말도 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 혹여나 나를 떠맡게 될까 싶어 다들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내 등에 큰 점이 하나 있잖아. 사고가 난 뒤 큰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제 등에 큰 점이 있는 거 자체가 꺼림칙했어. 처음 보자마자 어찌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제 아빠랑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잖아. 그때 제 아빠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내가 볼 땐 저 점이랑 사고랑 뭔 연관이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니까. 큰아버지가 어찌나 큰 소리로 말을 하던지 주변 친척들마저 흠칫하며 대놓고 남편을 피하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때 일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마치 그 일이 진실인 마냥 믿고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를 만나서 사귀는 내내 남편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혹시나 내 등에 있는 점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점쟁이가 내 등에 있는 점이 우환을 불러온다고 했거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믿고 그래? 그거 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남편을 위로하고 또 위로했지만 남편의 의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을 데리고 다른 점집에 갔고 그 점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치자 그제서야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 남편은 점에 대한 압박감에서 조금씩 해방되어 갔습니다. 그랬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조카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여나 조카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는 않을까 싶어 매사 신경 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급하게 조카들의 학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휴가까지 내서 찾아가주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처형 말이야.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 당신도 그렇게 느꼈구나.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아무리 봐도 뭔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 옆에서 잘 챙겨드려. 남편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지만 언니는 그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고 말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남동생 부부네 아파트 근처에 갔다가 언니도 볼 겸 잠시 들렀는데요. 그날 저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올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거든요. 저기요, 내가 한수없은 세탁기 돌리지 말고 직접 손빨래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올케, 정말 미안해. 오늘 올케가 시킨 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그치만 오늘만 그런 거지. 그동안 한수 거는 세탁기 안 돌리고 직접 손빨래 다 했어. 아니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나 많아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돈이면 전문적인 가사 도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요. 내가 이래서 형님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시댁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뿐이라고요. 근데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미안해 올케. 화 풀어.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쓸게.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 순간 옆집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기 저 집에 오신 거예요? 아, 네. 제 동생 집이라서 잠시 들렀습니다. 그래요? 동생이라면 저 집 남편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랑은 자매지간이겠네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올케한테 저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전혀 몰랐어요. 하긴 알면 그대로 두진 않았겠죠. 말도 마요. 목청은 왜 그리도 좋은지 허구한 날 저러는데 우리도 시끄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보니 시누이가 올케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던데 말하는 뽐새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았으면 저런 집구석에 절대 안 보낼 것 같네요. 라며 옆집 아주머니가 혀까지 차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앞에서 착한 척이란 척을 다 하던 올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집안에서 올케의 짜증스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기에 제가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제 모습을 확인했던 것인지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물었어요. 둘째 형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으니까 문 좀 열어봐. 잠깐만요. 올케가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짐작해보건대 언니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곧 문이 열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케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왜? 내가 갑자기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모양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올케 성질 더러운 거 들킬까봐 걱정이라도 되냐 그 말이야. 형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농담?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여? 문 밖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데 그동안 우리 언니한테 이따위로 막말을 했다는 거지? 제가 올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을 깨달았던 모양으로 올케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원래가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잔소리도 못하겠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우리 언니가 한수 봐주러 온 거지. 니네 집 살림까지 해주러 왔어? 하다 보면 집안 살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 일이에요? 이게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나?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어. 어머, 형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싸가지라니요. 이래서 시자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올케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고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동안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더니만 이게 본 모습이었어? 동네 시끄러우니까 둘 다 그만 가주세요. 남의 집에 찾아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올케가 순식간에 언니와 저를 밀치고는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그동안 철저하게 연기를 했던 것인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제가 문을 두드려대는 모습에 언니가 울먹이며 말렸어요. 그만하고 가자.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올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우선 집에 가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라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언니가 훌쩍이며 제게 이곳저곳을 보여줬는데요. 확인을 하다가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답니다. 언니, 설마 올케가 이랬단 말이야? 올케가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더라고. 이 손자국은 뭐야? 언니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나 오늘 말리지 마. 내가 저거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라며 제가 집을 나섰고 언니가 급히 뒤따라 나오면서 말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 미치지 않고서야 신우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인간 콩밥 먹여버리려니까 언닌 딱 기다리고 있어. 동생 부부 집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동생도 집에 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올케가 또다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왜 또 오신 거예요? 뭐? 형님? 네가 우리를 형님으로 생각하긴 했어? 너 잘 들어. 내일 당장 진단서 끊어서 너 깜빵에 쳐넣으려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제가 단숨에 말을 쏟아내고 있자 동생이 놀란 채 물었어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진단서라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너 잘 들어.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디서 신우이한테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설마 우리 와이프가 큰 누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진단서를 왜 끊는다고 했겠어? 네가 이렇게 모질이니까 네 처가 이따위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지. 당신 지금 누나 말이 다 사실이야? 동생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올케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작정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내가 한수 옷은 손빨래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누나한테 집안 살림까지 시킨 거야? 그냥 한수만 봐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 가족끼리 살림도 해주고 하면 좋은 거잖아.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동생이 올케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우리는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언니는 동생 집에 발길을 끊었고요. 그리고 올케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엄마가 동생을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니들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린 상관없으니까 니들 그 아파트 다 토해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돈으로 니 큰누나 가게 차려줄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며 동생이 담담하게 대답을 했고 얼마 뒤 동생과 올케가 별거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더니 다행히 부모님이 동생에게 사주신 아파트는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올케가 많이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절대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가 올케에게 쐐기를 박듯 말을 했다네요. 너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감방 들어갈 준비나 하고 있어. 우린 진단서도 다 끊어놨으니까 너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신우이한테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한수를 봐서라도 용서 좀 해주세요. 너 같은 인간 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의 말에 올케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댔다는데요. 부모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며칠 후에는 사돈어르신 두 분까지 와서 빌어대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니 집까지 쫓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역시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현재 동생 부부는 별거 중으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고소까지 한 상태로 지금도 비로되고 있지만 저희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추후도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요.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